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 제멀에서 레이아웃 패널 중에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리드는 이제 행과 열로 구성된 레이아웃 패널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리드의 개념적 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각 셀들이라고 하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행과 열로 얘기를 한다면 00, 00, 01, 02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 레이아웃 패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드는요. 행과 열을 지정하려면 그 개별적으로 각 행과 열을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하는 방법은 로우 데피니션이나 컬럼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각각에 대해서 로우는 몇 개, 컬럼은 몇 개, 그 위스나 하이트 같은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이트를 지정할 테고 컬럼 같은 경우에는 위스를 지정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그리드 유닛 타입이라 그래서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앱솔루트, 오트, 스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하이트를 지정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C# 코드로는 이렇게 하고 제멀에는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멀이 훨씬 편하죠. 네, 제멀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행 또는 열의 크기가 고정되도록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100이라고 하면 이제 이 플랫폼 OS 플랫폼에 따라서 저 100이라는 크기를 iOS는 포인트로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DIPS로 한다고 이전에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할 거예요. 플랫폼에 따라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일드 뷰에 맞게 행 또는 열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차일드 뷰 중에서 가장 큰 뷰의 크기에 행 또는 열을 맞춘다. 근데 여기 왜 자꾸 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저도 조금 의문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또 컨트롤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뷰가 컨트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타 같은 경우에는 비례 크기를 제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 2 이런 식으로 했다면 3이 전체 크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니까 2가 있는 게 1보다 2배가 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비례 크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네, 2스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아래와 같이 100, 오토, 1, 2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100, 그리고 얘가 오토, 그리고 이게 1, 그리고 나머지가 2 형태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이게 2, 3이 지금 표현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이 아래쪽이 2배가 크겠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그리드가 되어 있을 때 0, 1, 0, 1, 2, 3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각각의 표현은 요 그리드로 그리드 컬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1, 0이라고 하면 여기가 되고 만약에 0, 0이라고 하면 여기가 되고 0, 1이면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지정을 해서 박스 뷰를 요 위치에 놓겠다 라고 하면 그리드 1, 0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놓고 싶으면 2, 1이라고 이걸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표현을 하겠죠. 상당히 편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로우와 컬럼에 뷰를 추가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 영역 말고 여기까지 가야 돼. 요 옆에까지.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지? 네, 일반적으로 HTML 해보신 분들은 스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네, 칼럼 스팬, 로우 스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칼럼 스팬을 통해서 둘을 합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똑같이 1, 0이라고 하고요. 그리드 컬럼 스팬을 둬서 2라고 하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거기에 박스 뷰를 포지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제를 하나 작성해 볼게요. 이전 시간에 했던 예제랑 비슷한 예제예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이걸 그리드로 쌓을 거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본 예제는 버티컬 스택 레이어 아래 저번에 봤던 비일 관련된 내역들이죠. 정렬 안 된 내역들을 그대로 두었어요. 이전 시간에는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으로 그룹화한 다음에 정렬을 했어요. 각각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요걸 이제 변경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일단 그리드를 이 스택 레이아웃을 감쌀 겁니다. 그리드를 가지고 감쌀 거고요. 그러면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일단 삭제. 얘를 그리드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드로 바꾸면 자동으로 여기도 바뀔 거예요. 아, 비주얼 스튜디오 너무 좋아요. 나 이런 거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우 데피니션 이라고 하고요. 자, 지정을 할 건데 지금은 오토로 다 지정을 할 거예요. 오토 위에서부터 오토 그 다음에 하나는 좀 가능한 많이 커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토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얘도 오토 라고 할 거고요. 이 t 퍼센티지 요 녀석만 남은 영역에 다 표시되도록 할 거고요. 좀 크게 표시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t 퍼센티지 요 녀석까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요 녀석만, 요 녀석부터는 다시 오토가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로우로 얘들이 하나의 로우의 표현이 될 거니까요. 로우 밑에 컬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우가 몇 개죠? 로우가 7개 로우고 2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까 그 멋없게 생긴 녀석을 저렇게 좀 정렬이 되게 해서 좀 보기 쉽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로우 데피니션을 저희가 스타가 아니고 오토 그 다음에 스타 오토로 줄게요. 자, 로우 데피니션은 7개, 그 다음에 컬럼 데피니션은 2개 라고 하고요. 얘는 그냥 비례하게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 줄 거예요. 패딩 40. 이렇게 해놓고 보면 00에 다 위치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드 로우 컬럼을 저희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 00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리드하고 컬럼을 지금부터 각 위치에다가 둬볼게요. 뭐 00, 0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 11. 그러면 제가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rade.row 얘는 0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리드 로우부터 해야겠죠. 헷갈리니까 로우부터 하겠습니다. 로우 그리드.column 얘는 0. 자, 나머지는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자,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얘들이 그룹이죠. 그리고 얘는 1. 그리고 그 아래쪽은 1이 되겠죠. 얘는 2. 그래, 그 아래쪽은 2, 1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줄게요. 3, 3일. 그 다음에 얘는 4에다 놓겠습니다. 그냥 일단. 그 다음에 얘는 5. 그 다음에 5일. 6으로 놓고요. 얘는 6,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시작했으니까 7개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표현에서 보시면 뭐 다른 거는 그렇다고 치고 B라고 엔터 마운트 또 위치 안 맞죠? 예, 저 부분 또 조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팁 토탈, 팁 퍼센티지, 그리고 요 슬라이더 컨트롤 보시면 슬라이더 컨트롤이 한쪽에만 되어 있어요. 난 여기 끝까지 가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들도 스페이스가 없고 그냥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단 레이블에 대해서 버티컬 옵션을 줘서 센터로 오게 빌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자, B를 찾아서요. 이 녀석 버티컬 옵션 줘서 센터로 오게 바꿀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또 바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고 센터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슬라이더도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녀석 그리드 컬럼 스팬을 통해서 자, 두 군데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됐죠? 그리드 컬럼 스팬이 돼서 업데이트가 됐고요. 빌도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이게 언제 리렌더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한 리로드가 한 번에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빌의 위치도 센터로 왔고요. 버티컬 센터로요. 그리고 이 슬라이더도 그리드 컬럼 스팬을 먹어서 지금 이 두 개의 컬럼을 다 사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팁 퍼센티지로 가서 이 위치가 왼쪽 하단으로 가도록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버티컬 옵션하고 호리젠털 옵션을 이용해서 팁을 버티컬 옵션 엔드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옮기려면 호리젠털 옵션에서 스타트 영역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팁 아웃풋도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5%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을 텐데 팁 퍼센티지죠. 야, 요 녀석도 찾아가지고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팁이 아니고 팁 퍼센티지를 옮겨야 되는데 팁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자, 위치를 팁 퍼센티지로 다시 가져갈게요. 그리고 이 녀석도 복사해서 실제 이 녀석 값에다가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 뭐 지금 적용이 안 됐는데 조금 있다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버튼의 마진을 5를 한번 줘볼게요. 각 버튼의 마진을 5를 주면 제가 요 밑에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마진을 5씩 주겠습니다. 자, 작업을 끝내고 리빌드 하게 되시면 지금 화면에처럼 변경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팁 퍼센티지가 왔고요. 각 버튼들의 마진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팁 퍼센티지 밑으로 오면서 좀 더 보기 편해졌죠. 네. 아무래도 이 슬라이더하고 어떻게 보면 그룹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게 완성된 상태입니다. 자, 레이아웃을 가지고 저희가 정렬을 했어요. 그리드 레이아웃을 가지고 옛날에 그 스택 레이아웃,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 스택 레이아웃과 호리젠털 스택 레이아웃 가지고 이전 시간에 저희가 정렬을 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뭐 같은 화면일 거예요. 거의 같은 화면을 그리드로 표현을 해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더 편한지는 작업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건데 저는 좀 더 세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편에서는 그리드를 선호하고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정렬할 때는 스택 레이아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컨트롤들을 또는 복합적인 컨트롤들의 기본적인 레이아웃 정의를 위해서 스택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그 안쪽에를 그리드로 작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